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뇌는 기억을 왜곡시키고 인지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학생이라도 5시간 잤을 경우 범죄 사진을 보고 범죄에 사용한 도구를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졌고, 하루 4시간만 잔 사람들은 자신이 보지 않은 뉴스를 보았다고 보고했으며,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화창한 주말에도 나가려 하지 않거나 끼어드는 차량에 욕하거나 충분한 증거 없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미리 불안해하거나, 그리고 평소 먹지 않는 빵과 과자를 폭식하게 되죠. 그리고 생후 몇 개월이 지난 아이를 둔 엄마라면 공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새벽에 자주 깨다 보니까 엄마들이 잠을 잘 못 자요. 이렇게 만성적으로 잠을 못 자게 되면 아이가 울고 투정거리면 순간 짜증이 나서 화를 내죠. 그리고 곧바로 아이한테 미안해하고 후회하죠. 이 말 못하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냐며 내가 나쁜 엄마라며 스스로 질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이미 증명한 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수면 부족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할 거예요. 그럼 잠을 잘 잔다면 이 모든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제자님은 한 번만이라도 잠을 푹 자는 것이 소원이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저는 단 하나였어요. 그냥 잠을 정말 푹 자고 싶었어요. 거의 10년째 불면증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많은 일상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그 어렸을 때처럼 정말 졸려가지고 막 푹 자고 일어나 보고 싶다고. 사실 저는 뭐 다이어트도 무슨 뭐 저탄고지니 운동법 이런 것도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좀 재워달라고 제가 그렇게 매달렸었잖아요, 선생님께.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것은 수면 부족의 첫 번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면 부족이 뇌의 전두엽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전두엽 기능 장애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의사결정 기능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행동과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며 기억력이 떨어지고 주의에 집중할 수 없으며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뭐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 내가 잠을 1시간을 잤건 10시간을 잤건 그 시간에는 꼭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비몽사몽에 막 몸은 무거우니까 행동은 느리지, 시간에 쫓겨가지고 아침 식사 못하고 그냥 그대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럼 사람이 그냥 되게 예민해져요. 계속 예민해지다 보면은 이 말이 곱게 안 나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한테도 말을 툭툭하게 되고, 뭐 이렇게 상담을 해오는 환자분들한테도 공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열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수면 부족의 흔한 증상으로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행동을 들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금 나의 행동을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도 지인과 연인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면 돈을 빌려주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경험해도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경우죠. 개인적인 일로 세션을 잠깐 중단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선생님께서 괜찮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결혼 8년 차였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정말 그냥 현모양처였어요. 제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말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여자로서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정말 엄마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쭉 해오면서 살았고, 적당한 시기에 뭐 결혼도 했고, 이거를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필요한 건 정말 참고 인내하는 거더라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저는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큰 뭐 불화도 없고 남들도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사건이 생겨나고, 또 그거를 결심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이제 힘이 들다 보니까 중간에 세션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너무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저에게 필요한 건 이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너무 힘이 들겠지만 이거를 좀 더 붙잡고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 제자님의 경우 엄청난 사건을 겪었어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참아야 했던 그 이유를 전두엽 기능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뇌의 다른 영역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영역은 바로 편도체. 편도체는 감정 조절과 관련 있는 뇌의 영역으로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너무 감정적이거나
또는 감정 조절을 못하여 같은 자극이라도 쉽게 공포, 불안, 위협을 느끼게 되죠. 반면 과도하게 활성화된 편도체를 잠잠하게 만드는 능력은 뇌의 전두엽이 담당합니다. 강박증과 불안장애는 이 두 영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수면 부족은 두 영역의 연결을 끊어버려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진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통해 수면 부족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편도체 반응이 60% 더 높았고 혐오스러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편도체 부피가 3배나 증가했으며 두 영역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두 영역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큰 문제가 아닌데도 더욱 불안함을 느껴서 우울해질 수도 있고 또는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 여러분들이 가끔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질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저는 제자님을 괴롭혔던 10년간의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세션 1회 만에 잠을 정말 푹 잤어요. 선생님을 만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단 정신이 너무 맑은 거예요. 눈도 번쩍 떠지고 중요한 거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았다는 거. 그날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가 선생님께 그 반응을 일단 문자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일단 잠을 잘 자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아침 출근길이 달라지더라고요. 콧노래도 막 절로 나오고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되고 표정부터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마스크를 이제 끼고 있다 보니까 뭐 웃어도 웃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뭐 울어도 웃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진심으로 사람이 웃게 되니까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빛이나 어떤 표정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너무 아파서 왔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먼저 다가가는 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이혼녀로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아직 여전히 계신데 그런 게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제가 이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는 없고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세션 전과 이혼 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세요? 물론입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거는 무조건 잘 자라. 수면위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냥 그 말씀대로만 믿고 따랐더니 많은 부분들은 다 저절로 해결이 되다시피 효능을 얻었기 때문에 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꼭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또 경험한 바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제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를 몸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만 기억하세요. 수면 위에 아무것도 없다.